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이 준비한 2025년도 학생 맞춤형 대학 수학 지원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한국교양기초교육원 사무국장 정경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설명회에서는 학생들의 수학 기초 학력을 증진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AI 기반 대학 수학 콘텐츠를 소개하고 이를 수업 현장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교수님들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소개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2023년도에 시작한 대학 수학 지원 사업은 올해로 벌써 3년 차가 되었는데요. 앞으로 진행될 대학 수학 지원 사업에 대해 궁금하신 점 있다면 한국교양기초교육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411번을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대학 수학 콘텐츠를 소개하기 전에 이제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이 어떤 기관이고 무슨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지 간단히 소개 좀 먼저 드리고요. 2025년도 대학 수학 지원 사업에 대해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한국교양기초교육원 이제는 많이 유명해져서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저희는 2011년도에 그 국가교육과학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범대학적 교양교육진흥기구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의 기초교양교육 강화 사업이라는 사업명으로 R&D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으로 지금 15년차 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한국교양기초교육원 하면 대표적인 사업은 사실은 대학의 교양교육 컨설팅입니다. 그래서 설립된 지 1년 후에 컨설팅이 진행이 되었고요. 이 컨설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대학 교양기초교육은 어떤 교양기초교육의 정의부터 교과목은 어떻게 구성돼야 되는지 설립 주체들은 어떤 환경을 가져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표준 모델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2016년도에 첫 표준 모델이 발표되었고 또 이제 그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2022년도에 대학 교양기초교육 표준 모델을 발표하였습니다. 저희 기관만 교양교육을 위해 노력하는 건 아니고요. 전국에 교양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전담 기관장님들이 모인 협의체인 전국대학 교양교육협의회, 그다음에 연구하시는 분들이 모여 있는 한국교양교육학회, 그다음에 전문대학도 협의회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한국전문대학 교양교육협의회가 이제 세계 기구와 교기원이 함께 저 교양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기원이 어떤 일을 하는지 많이 궁금해하실 건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교양교육에 대한 표준을 정립하고 그다음에 내실화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저희 홈페이지에도 교양교육 표준 모델이 있고 지금 메신저로 저희도 공유를 해드렸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교양교육의 정체성과 목표, 교양기초교육과정의 구성, 그다음에 교양기초 교과목의 기본 요건, 그다음에 교양기초교육이 정상화되기 위해서 요구되는 제도적 행정적 지원이라는 4개 장을 가지고 있는 모델입니다. 네, 여기 보시게 되면 교양기초 교육 과정의 구성에서 자유학의 교육, 기초문해 교육, 체험 소양 교육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최근에 교수님들께서 대학혁신 지원 사업 한국연구재단이 시행하고 있는 그 대학혁신 지원 사업의 사업 그, 그 신청서의 네 번째 기초학문이 교양교육 활성화라는 것을 보셨을 거고요. 그다음에 전공자율 선택 정착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보시면서 여기서 자유학의 교육이라는 워딩이 나오네. 이 자유학의 교육이 저희가 말하는 교양기초 교육과정의 가장 핵심적인 교육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꼭 좀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교기원이 가장 열심히 하고 있는 사업이 대학 교양교육 컨설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2012년부터 기본 컨설팅을 시작으로 지금 485회 이제 전문대와 일반대가 같이 진행하고 있는 횟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심화 컨설팅이라고 교과목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그러니까 교양 교과목으로 이 교과목은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걸 평가하는 심화 컨설팅은 2017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컨설팅을 받고 2년이 경과한 대학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후 모니터링은 2018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일반 대학을 대상으로 진행이 됐고, 여기 24년도에 15개의 사후 모니터링은 전문대를 대상으로 진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관장님의 리더십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관장 컨설팅은 2022년부터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리브에듀 KR이라고 하는 대학 교양교육 온라인 교강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데요. 8월에 첫째 주에 오픈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섭외를 거의 다 진행을 했고, 신규 제작은 15편 정도 될 예정인데요. 오늘 오신 교수님들께서 이 지금 교양교육 플랫폼에 들어가시면 양적 추론이라는 섹션도 있고, 뭐 인문학, 그다음에 자연과학, 융복합, 양적 추론 이런 섹션들의 강좌가 한 80여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관심을 가지고 좀 교강사 플랫폼을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글쓰기 플랫폼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요. 24년도에는 10개 대학 1,389명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게 리뉴얼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서 업체를 변경하였고, 지금 이제 마지막 역량을 모아서 제작 중에 있는데요. 25년도 2학기에는 사용 가능하도록 저희가 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 쓰기, 설득하는 글, 정보 전달의 글, 자기 성찰 에세이라는 4가지 양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통합과 저희가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7장 26개 강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화학, 생물, 지구과학이 있는 이제 을 다 강의를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는 일반 대학교 같은 경우는 107개교 977명의 교수자와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교수님들께서도 관심 있으시면 여기 들어오셔서 물리화학, 생물, 지구과학의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채팅창을 통해서 그 통합과 플랫폼의 홍보 리플렛도 공유했으니까 보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제 대학 수학 관련해서 안내를 드리겠는데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은 2023년도부터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매크로힐의 알렉스, 그다음에 경운사의 빌런, 마타에듀의 마타수학이라고 하는 3개 업체의 콘텐츠를 교수자님께서 미리 보시고 어떤 업체가 좋을지 판단을 내리시고 난 다음에 대학 수학 지원 사업에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25년도 대학 수학 지원 사업은 기존과 신규를 나누어서 선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존이라고 하는 단어가 뜻하는 거는 어, 이전에 23년도, 24년도에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개인과 팀 전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23년도에 본인께서 팀이었는데 팀장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책임자는 아니었지만 팀원이었어도 기존에 해당되십니다. 그래서 기존에 계시는 걸로 판단하시고 기존으로 지원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계신 교수님들께서는 기존의 팀이었는데 올해 팀을 이루어서 3인 이상을 구성하려고 하니 너무 힘들다. 그러면 개인으로 유형을 바꿔서도 지원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기존에 개인으로 지원하셨는데 올해는 주변에 있는 교수님과 3명 이상 팀을 이루어서 지원도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23년도에는 알렉스를 사용했는데 올해는 마타이드를 사용하고 싶다, 혹은 빌런을 사용하고 싶다. 업체 변경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계신 교수님들께서는 개인과 팀, 그다음에 업체를 마음껏 변경하셔서 지원 가능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지원하시는 교수님께는 저희가 강조드리는 거는 교과목 명은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공 학점이 배정이 아니라 교양 과정에 져야 되고 교양 학점이 반드시 부여된 교과목이어야 한다는 점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5년도 2학기에 개설을 권장드리기는 하는데 2026년도 1학기도 개설이 가능하니 보시고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뒤에 제가 말씀드리는 2차 서류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지원 사업에 선정되신 분이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그래서 이 서류를 제출하실 수 있는 분만 지원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25년도 2학기에 교과목을 개설하시고 나면 저희가 9월에 그 해당 대학에 공문을 발송해서 교과목 설강 확인서와 강의 계획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강의 계획서의 15주의 강의 계획서 내용 안에 AI 기반 대학 수학 교육 학습 시스템이라고 해서 저희가 소개하는 3개 업체가 있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활용한다는 내용이 반드시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저희가 강의 계획서 제출을 받으면 그게 안 적혀 있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러면 저희가 굉장히 난처하거든요. 저희가 지원 사업 공모에 해당돼서 지원금을 이미 배포를 했는데 강의 계획서 그 내용이 없으면 안 되니까 요 과정을 반드시 하실 분들만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운영 계획서를 받게 되는데요. 기존 분들만 유의해서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5년도 교육 시스템을 이용해서 새롭게 도전할 내용을 꼭 좀 기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2023년이나 24년도에 A라는 콘텐츠를 활용해서 피드백을 몇 회 하고 진단 평가를 어떻게 운영을 했는데 올해 만약에 이거를 또 지원 사업을 지원하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확대하고 어떻게 운영하겠다라는 내용이 좀 더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도전적으로 새로운 시스템을 활용한다고 하면 새로운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잘 판단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 이 항목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교육 운영 적절성에 50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게 되면 AI 기반 교육 콘텐츠를 활용해서 주차별 강의 계획의 체계성과 충실성입니다. 그래서 강의를 하시면서 강의 이후 학생들의 뭐 과제를 내준다든가 아니면 못하는 미비한 부분을 어떻게 애들이 메꾼다든가 이런 것들을 그 강의기 15주의 강의 계획서 안에 충실히 담아 주시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수학 콘텐츠를 활용한 AI 기반 수학 콘텐츠를 활용하는 것은 학생들의 격차를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활용하거든요. 그래서 개별적인 학습 코치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런 방안들도 좀 자세히 적어 주셨으면 좋겠고 성적 평가에도 활용하실 분들께서는 과제나 시험에서 어떻게 활용하겠다라는 내용이 잘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물론 개인으로 하게 되면 범대학적 활용 가능성은 좀 더 떨어지겠지만 주변인들에게 어떻게 활용하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이걸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고민도 좀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책임자의 경우는 사실은 수학 전공자 교수님들이 꼭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수학이 아닌 분도 지원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는 이게 수학을 기반으로 둔 콘텐츠이기 때문에 이 책임자와 개인의 경우는 수학 전공자가 활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책임자의 전공과 강의 경력 등을 저희가 보고 판단할 예정이니 요것을 보시고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저희가 411번의 공지사항에 올려놓기는 했는데요. 접수 및 선정 결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까 최종 문서는 확인하시고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AI 기반 학생 맞춤형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이 운영하는 각종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실까요?
없 없으신가요? 네네. 그러면 어 지금 오늘 행사에 참석하신 교수님들께서는 앞으로 세계 콘텐츠에 관련된 설명을 들으시고 최병문 위원장님께서 최종적으로 이제 왜 이런 콘텐츠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은가, 그리고 세계의 콘텐츠의 장단점은 무엇인가를 좀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거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신 점은 채팅창을 통해서 미리 질문을 주시면 발표자 교수님들께 전달해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러면 신한대학교 경시현 교수님을 모시고 첫 번째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매크로힐의 알렉스를 활용한 대학 수학 운영 사례입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네. 그러면, 제가 이제 2024년도 2학기 이제 매크로니 힐 알렉스를 활용해서 했어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이제 교교원, 이제 하시는 분이 말씀하셨듯이 그때 너무, 상세하게 너무 잘 도와주셔가지고 제가 럭키하게 알렉스를 잘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오늘의 이제 아젠다가 이제 총 5개이고요. 이제 앞서서 이제 선임하신 분들의 이제 툴을 이제 어떤 진행 방식 이거를 갖다가 제가 약간 좀 고려해서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이제 먼저 이제 알렉스에 대해서 좀 잘 모르시니까 교수님들이 뭐 이제 간단하게 제가 어떤 것인가 이제 설명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맡았던 2024년도 2학기 이제 신한대학교 이제 약간 특수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수업을 어떻게 적용했는가? 그리고 이제 근데 아무래도 이제 알렉스를 이제 새로운 시스템이니까 거기서 이제 효과성이 어떻게 된 건가? 그리고 제일 중요하죠. 이제 학생들이 이제 사용기를 아주 리얼하게 많이 받았는데 거기서 이제 발췌해가지고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여기는 다 이제 제가 이제 뭐 이거에 관련된 서류 같은 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공유 가능하니까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다 이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알렉스 관계자 분들이 너무 잘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그 두 분 약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렉스는 뭐냐면 여기 이제 밑에 이제 웹사이트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알렉스 처음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가봤는데 이제 알렉스가 이제 30년간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AI 기반이라고 이제 말을 했고 맨 처음에 이제 딱 듣기는 그래서 뭐 이런 게 있었네. 그래서 이제 다양하게 이제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20여 년간, 30년간 이제 시작을 했고, 20년간 학습 데이터가 축적돼서 노화가 좀 많이 됐다, 이런 느낌이 들었었어요, 맨 처음에. 그리고 이제 여기에 좀 이게 비주얼라이제이션, 이게 시각화되는 게 너무 잘 돼 있어요, 우선. 근데 너무 잘 돼 있다는 것은 그걸 어떻게 잘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고 좀 약간 복잡해요. 근데 맨 처음에 그래서 이제 이게 혹시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알렉스 관계자님들 되게 친절하거든요. 그분 하면은 상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제 알렉스 특징은 이제 영어가 있어요. 영어로만 돼 있어요. 근데 스페인어도 제공되는데 뭐 아무래도 이제 스페인어 하시는 분보다 영어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영어가 돼 있고 물론 이제 학생들도 영어로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어드밴스한 탑픽을 잡았어요. 거기에 이제 탑픽이 이제 되게 제너럴한 것도 있고 베이직도 있고 그다음에 뭐 수학, 과학, 다 화학도 다 있고 다 있는데 수학 중에 가장 어드밴스 된 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선택했어요. 거기에 이제 돼 있는 게 극한까지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 제가 컨택했는데 미분적 문학도 추가할 예정이라고 들었는데 뭐 예. 그리고 또 확률 통계는 아주 아주 잘 돼 있어요. 예. 그거는 뭐 웬만한 대학교 인트로 수준 정도는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알렉스를 어떻게 했냐면 맨 처음에 이제 어플라이 해가지고 교교원한테 허락받고 뭐 했는데 알렉스 관계자님들이 이제 연락이 와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계정을 개설해주고 그거는 이제 뭐 되게 쉬운 거고 이제 제 계정이 개설되면은 거기에 이제 뉴 클래스라는 펑션이 있어요. 그 클릭하자마자 그 옆에 지금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이제 마듈하고 셀프 페이스라는 이제 이두 가지 초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마듈이라는 것은 교수님이 지금 말하는 것은 저
1주차, 2주차, 3주차 이걸 갖다가 알렉스는 마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마듈이라고 그러고 셀프 페이스는 약간 이제 관과할 수가 있는데 알렉스가 AI이다 보니까 이제 이 토픽에 대해서 학생 개인별로 스케줄을 다 짜줘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약간 반가라는 느낌이 들어서 아무래도 99% 교수님들 저 포함해서 마듈을 선택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듈을 선택했고요. 그래서 실제적인 이제 오른쪽 화면에 보이는 게 제가 구성한 마듈입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디폴트 밸류가 마듈 1, 마듈 2 이렇게 생성돼요. 근데 그게 이제 학생들 보기에도 좀 이게 인식이 잘 안 되고 저도 이제 인식이 안 되니까 윅으로 바꿨어요. 또 윅 1, 윅 2, 윅 3 했는데 왜 윅 1이 없냐면은 윅 1은 첫 번째 주는 학생들하고 소통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알렉스를 모르니까 알렉스 계정 받고 뭐 그래서 윅 1은 뭐 못 하고요. 그래서 윅 2부터 윅 12까지 15주 차인데 저희 이제 학교는 좀 문이과가 다 통합돼 가지고 뭐 수학을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12까지 하고 나서 나머지 리뷰 섹션 하고 중간중간마다 이제 퀴즈며 저기 어, 중간고사, 기말고사 있으니까 그런 거 빼주고 하면 12주차 정도면 딱 적당한 것 같아서 12주차에서 했고 근데 퀴즈나 이런 것은 매뉴얼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문제가 생성돼요. 그래서 이거 아주 쉬워져요. 그리고 또 제가 만든 문제를 또 업로드할 수 있고 그래서 이건 뭐 커스터마이즈가 잘 돼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그래서 윅 10 문제인데 윅 10 문제 가장 첫 번째 토픽 컴페어링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그러니까는 표준 편차를 이제 비교하는 건데 계산 없이 비교하는 거다. 요런 토픽이 있어요. 이런 토픽 중에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토픽을 걸 제가 윅 10에다 넣어놔요. 넣어놓으면은 그 옆에 이제 그 네모난 박스를 딱 클릭하면 이제 어떤 문제가 대충 보인다 이렇게 이제 미리 볼 수가 있어요. 교수님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지금 밑에 있는 거 캡처했는데 학생들이 보는 문제예요, 이게. 보는 문제인데 어 그 유형은 다 그러니까 40명의 학생이면은 40명의 학생이 거의 똑같은 문제가 있지만 다 달라요, 문제가. 문제가 조금씩 다르고 내용이 약간 다르고 숫자도 당연히 다르고 그래서 40명의 학생이 40개의 다른 문제를 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학 문제에 따라서 알렉스가 팁이 또 있는데 뭐 계산기 이런 뭐 펑션들이 또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캡처해 놓은 거고요. 음. 그래서 이제 알렉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AI 학습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학생들이 맨 처음에 접하는 게 사전 진단 테스트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알렉스에서 이니셜 날리스 책이라고 그러는데 이니셜 날리스 책이면은 쭉 문제를 풀어요. 제가 지금 선택한 그 커리큘럼에 대해서 쫙 풀면은 어떤 학생은 어드밴스 돼가지고 뭐 거의 알진 않지만 뭐 그래도 상당히 좀 아는 그다음에 어떤 학생은 거의 제로 해가지고 있는데 그걸 메스터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메스터한 부분을 이제 알렉스 AI가 캐치를 해요. 캐치해가지고 제가 98개를 선택했지만 어떤 학생은 어드밴스한 학생은 98개를 다 배울 필요 없어요. 뭐 예를 들면 지금 메스터가 여기 오른쪽 화면에 메스터가 33개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33개를 했으니까 그 나머지 60여 개를 배우면 돼요. 이 학생은. 그리고 어떤 학생은 거의 뭐 9개, 뭐 10개 이렇게 되는데 뭐냐 10개다? 그러면은 89개의 토픽을 배워야 됩니다. 그 학기 동안. 그리고 또 가장 장점 중에 하나가 반복 문제 풀이에요. 그래서 동일한 문제 유형을 어, 끊임없이 이제 반복하게끔 뭐 이렇게 어떤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중간 진단이 있는데 중간 진단이 이제 그 첫 번째 주나 두 번째 주에 제가 배웠던 뭐 문제들을 가끔가다 팝업으로 이제 학생들한테 테스트를 하게 돼 있어요. 예. 제 이제 수업 방식이 이제 궁금하실 텐데요. 그래서 브랜디드 수업을 했어요, 저도. 그래서 온라인 수업을 이제 녹화 강의를 했고, 그다음에 대면 수업 오프라인을 했는데 2시간입니다, 일주일에. 일주일에 2시간인데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맨 처음에는 학생들이 더 긴장도 하고, 와, 오, 이런 거다. 그러면서 되게 막 기쁘고 막 이게 익사이팅하고 이랬는데, 이제 차수가 지나다 보면은 이제 그런 어떤 그런 관계가 지나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이제 집중력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뭐 예습도 안 해오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수업을 했냐면 한 4주차, 5주차 지나서 제가 그때 강의를 다 써머리를 해요. 일단은 예전에는 이제 블렌드 수업해서 질문을 받았는데 제가 오히려 질문을 하는 걸 했고 그리고 또 영어로 하다 보니까 영어는 이제 그게 뭐 번역 프로그램을 해도 돼요. 근데 수학 전문 용어들은 번역 프로그램을 해도 학생들이 이제 그게 한글이라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설명하는 시간을 대면 수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그나마 이제 많이 관심이 없던 학생들도 좀 약간 수업에 좀 동참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됐고요. 그 수업 성적은 그 교수님들이 뭐 다 알아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 당연히 뭐 교수님들 자체도 퍼센테이지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교수님들이 주시해야 될 게 두 번째 줄 해가지고 매 주차 이제 90% 이상이면 다음 주차로 가요. 그러니까 즉 말해서 89%가 되면은 그 주차에 머물러 있어요. 머물러 있어요, 학생이. 90%될 때까지 알렉스가 계속 테스트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알렉스 팀에서 연락이 왔어요. 왜냐면 이게 너무 지체가 된다. 뭐 많은 학생들이 뭐 지금 제가 6주차 가는데 많은 학생들이 3주차에 있다. 그래가지고 70%로 낮췄어요. 그거를. 70% 낮추니까 이제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지금 컴플릿 그런 어떤 퍼센티지를 낮출 수가 있어요. 뭐 60%, 50% 낮추는데 70%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90%는 너무 타이트한 면이 있거든요. 근데 디폴트 값이 90%예요. 그래서 이제 효과가 이제 중요한데요. 첫 번째 이제 알렉스를 하면은 이제 공정할까? 뭐 이 질문들은 앞에 이제 알렉스 하셨던 이제 교수님 질문을 제가 약간 어 좀 이렇게 모티베이션 해가지고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공정할까? 그리고 또 영어로 했는데 학생들에게 내용이 전달될 수 있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수학 성취도 만족도가 제일 중요하죠. 이게 어떨까? 이게 이런 게 궁금했어요. 근데 공정성면은 이제 이거는 확실히 공정하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두 개의 문제를 캡처했어요. 근데 같은 픽에서 캡처했는데도 거의 동일해요. 거의 동일한데 지금 제가 하이라이트된 부분을 보시면 그 숫자랑 어떤 내용이 약간씩 다르게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두 명의 학생은 거의 같은 문제를 풀지만 이제 내용은 약간씩 다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안다고 해가지고 넘어가지만 옆에 학생을 갖다가 뭐 가르치거나 이거야 이렇게 할 수 없는 게 그 학생도 이걸 다 읽어보고 풀어야 되니까 이제 상당히 이제 공정하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영어로 했는데 이해하기 편할까 하는데 이 질문은 저는 이제 두 가지 질문하는데 만약에 한글로 돼 있어도 학생들이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뭐 지금 다 한글로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문제도 있고 또 이제 챗 GPT를 이용해 가지고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것도 챗 GPT 이제 해설이 나오는데 그 해설을 또 이해하기 위해서 또 이 수학 문제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뭐 그렇게 문제가 됐다고 생각 안 해요. 근데 그 번역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 있는데 지금 가장 왼쪽에 있는 게 오리지널 영어 버전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클릭을 하면 이렇게 팝업 윈도우가 나와서 트랜스레이트 투 잉글리시 해가지고 이걸 코리안으로 바꾸면 지금 그 문제가 완벽하게 한글로 변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혹시라도 학생들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번역을 해서 직접 풀어라 이렇게 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언어적인 제한은 뭐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지 않고 다만 이제 알렉사 미국 본사이다 보니까 약간 문화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도 약간 뭐 한국에서 이런 내용을 접하는 것보다 뭐 약간 있는데 예를 들면 뭐 파이낸셜 주제에서 이제 여기 교수님 중에서 이제 경제학 쪽 있는지 모르겠는데 마크업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크업 저도 몰랐거든요. 마크업이 이제 지금 소비자 가격이랑 이제 지금 공장도 가격 뺀 게 마크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저거. 그래가지고 뭐 모르는 단어다 있다 그러면은 학생들한테 추가적으로 제가 다 일일이 설명했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1인 난리지 체크를 하면은 체크가 마스터한 개수가 다르니까 학생들도 이제 배우는 토픽의 개수가 약간씩 달라져요.
그리고 제가 이제 뭐 통계를 약간 이제 돌렸는데요. 그 지금 알렉스에서 자체적으로 데이터가 있어요. 그 데이터를 이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이걸로 이제 CSV 파일로 바꿔서 지금 파이썬 돌려가지고 했는데 뭐 다들 긍정적으로 나왔어요. 중간 기말 해가지고 사전 진단을 알고 있는 것만큼 이제 중간 기말이 훨씬 좋아졌고요. 그 다음에 소요한 시간을 했는데 소요한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무래도 중간 기말이 당연히 많아졌고요. 그리고 이제 성취도에 따라서 성취한 사람과 미성취한 학생이 이제 완료한 학생이 25, 미완료가 이제 17인데 아무래도 미완료 하신 학생들이 낮았어요. 동미 T 검정을 했는데 유의미하게 나왔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학생 사용 후기인데 이거는 이제 알렉스 팀에서 서베이를 만들어서 제가 강제적으로 이거 하면은 뭐 추가적으로 크레디트 준다 그래서 거의 다 대부분 했고 뭐 알렉스 덕분에 수학 실력이 더 자신감 있다. 뭐 65%,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이나 이해가 어려운 부분을 따라잡기 쉽게 도와줬다. 60%뭐 이렇게 있고요. 시험 대비가 더 잘 된 것 같다. 동의 이상이 60%. 그리고 이제 개인용 맞춤형 제공하고 내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잘 알고 있는 것 같다. 55%다 과반수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렉스가 할 때 어떤 기능이 가장 도움이 됐나? 그래서 비슷한 예제를 여러 번 학습을 할수 있는 거. 그러니까 반복할 수 있다는 게 상당히 좋았다. 긍정적으로 했고요, 학생들이. 그리고 이제 알렉스에 대해서 이제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 아무래도 이제 문제 해설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가졌다. 그래서 영어적인 문제 있고 아무래도 수학이 어려운 학생도 있었고 여기는 다양했어요. 뭐 46%니까 뭐 그다음에 36% 시스템 기술적 오류가 발생됐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개인적으로 어떤 의견을 물었는데 대부분 이제 한국어 버전의 필요성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개선점이나 설문 지점 있는데 읽어드리면 친구에게 알렉스에 대해서 저 두 문장으로 설명해 준다면 반복적으로 연습하기 좋은 도구, 귀찮고 이해하기 어렵지만 얻어가는 건 많은 것. 그리고 세 번째가 아주 철학적으로 잘했는데 좋으면서 모르겠고 모르겠다가 좋은 아주 센스 있게 대답하는 학생도 있고 그리고 전혀 이제 수면 사이트라고 이제 이렇게 하신 학생도 있었어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요즘에는 AI 시대잖아요. 그래서 AI가 된다면은 일단은 귀가 쫑긋하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그거에 이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또 수학이 이제 특히 약한 학생들한테 흥미를 유발할 수 있고 왜냐면 기존적으로 이제 판수하고 뭐 문제 풀고 이러는데 이거는 컴퓨터 베이스니까 되게 흥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이 풀었던 문제를 다시 보기가 없어요, 여기가. 마스터 문제를 다시 리뷰하는 게 없거든요, 펑션이. 그래서 팀한테 제가 리퀘스트를 해가지고 좀 알려 달라 그랬는데 아직까지 피드백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업 운영이 교수자 입장에서 매우 편리해요. 그러니까는 관리 같은 거는 제가 할 필요 없고 알렉스에서 다 알아서 해주고 퀴즈나 시험 관리도 뭐 원클릭이면 다 문제 다 만들어주고 하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두 분이 있는데 왼쪽에 있는 홍콩 지사 분이에요. 이분이 약간 이제 경험이 많고 그리고 알렉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이제 약간 더 깊게 많이 아시고요. 최근에 이제 유혜정 팀장님이 한 1년 이상 계셨는데 이분도 알렉스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아세요.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아마 이 두 분을 반드시 만나게 될 거고요. 상당히 또 친절하시고 의문하는 게 있으면 시각지각 거의 실시간으로 반응해 주십니다. 그리고 뭐 이상입니다. 네, 발표를 해주신 신한대학교 경시현 교수님 감사합니다. 혹시 알렉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물어보시고 싶으신 교수님 계실까요? 그러면 밑에 반응에 그 손들기 기능을 이용해서 질문 부탁드립니다. 그 알렉스 비용 관련해서 문의를 주셨는데요. 제가 이 행사를 준비하기 전에 유혜정 팀장님께 최종 금액을 확인했을 때는 31달러라고 답변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주셨는데요. 근데 지금 이제 내용상으로는 조금 달라질 수도 있어서 만약에 활용하시고 싶으신 교수님께서는 유혜정 팀장님 연락처가 나와 있으니까 연락하시고 그다음에 진행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서 두 번째 저희가 그 동서대학교 이민아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이민아 교수님께서는 경문사의 빌런을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전년도에 이어서 올해도 발표를 맡아주셨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빌런을 활용한 대학 수학 운영 사례를 발표하게 된 동서대학교의 이민아라고 합니다. 우선 오늘 제가 발표할 거는 가장 이상적인 AI 코스웨어는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와 그리고 거기와는 조금 다른 현실과 이상이 다른 빌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요. 그리고 제가 운영했던 빌런 활용 사례와 효과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AI 코스웨어라고 한다면 수준 진단과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학습 순서 제시 그리고 참여 유도 그다음에 학생들이 하고 나서의 어떤 결과물이 자동으로 된다라는 것이 AI 알고리즘이 탑재된 학습 시스템의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은 제가 이것을 직접 사용을 해 보았을 때는 진단 평가는 빌런을 통해서 제가 이제 문제를 만들고 이제 평가까지는 잘 되고 분석도 잘 되는데 로드맵을 설계하는 것까지는 아직까지는 미완성인 것 같고요. 그리고 콘텐츠를 생성을 하게 되면 이제 AI가 문항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뭐 해설이라든지 피드백이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빌런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다른 프로그램들은 잘 모르겠는데 가끔 보면은 강의실에서 제가 실시간 사용하려고 하면 핸드폰이나 태블릿으로 지원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제로는 좋은데 실시간 제가 사용하려고 하면 기기가 없어서 사용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빌런의 경우에는 스마트폰이나 혹은 태블릿으로 사용이 가능해서 실시간 피드백이 가능했다는 것이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습 경로의 추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뭐 다른 프로그램에서 뭐 콘텐츠 영상이라든지 교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그 빌런의 경우에는 그 콘텐츠들이 제작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부분이 안 되면 거기에 해당하는 영상을 다시 학습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 완성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주로 뭐 사용하는 것이 뭐 과학이나 여기 나온 기술, 공학, 뭐 수학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제가 그 빌런을 사용할 때 가장 많이 사용했던 부분은 이제 붉은색 글자로 적혀 있는 부분인데, 뭐 평가할 때 쓰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생성되는 거, 그리고 학생들의 어떤 결과를 볼 때 제가 이거를 제일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여기 있는 맞춤형 콘텐츠나 여기 학습자 분석 리포트들이 좀 더 많이 제공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빌런의 경우에는 저도 이번에 알게 됐지만 빌드와 런, 배움을 쌓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던데요. 여기 있는 이제 두 가지 시스템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학생 평가 시스템과 그리고 자율 학습 시스템이 있습니다. 제가 주로 사용했던 것은 학습 평가 시스템을 주로 사용을 했고요. 여기 나오는 학습 평가 시스템의 경우에는 HMS라고 해서 크게 빌런이라고 한다면 과제 학습과 복습 학습 이렇게 두 가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에 보면 문제들의 경우에는 3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것이 1, 그 다음에 중간 2, 그 다음에 3이 가장 어려운 문제로 되어 있어서 그 문제들을 구성해서 제가 과제로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대면 수업에서 복습 학습으로 이제 복습 과제를 사용했고요. 여기 나오는 이제 SDL은 학생들이 이제 자율적으로 사용을 하는 건데 아직 제가 많이 사용을 못 해봤어요. 그래서 다음 학기에 숙제로 남겨져 있습니다. 제가 운영했던 교과의 경우에는 우선 사업에서 되었던 거는 이제 AI와 함께하는 대학 수학과 그다음에 선형대수 초급 수학을 이제 사용을 했었는데 제가 오늘 사례 발표할 내용은 AI와 함께하는 대학 수학 교과목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요, 미적분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있고요. 수업 방법은 플립러닝으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2시간 비대면이고 1시간 대면 수업인데요. 2시간은 이제 25분 영상과 그 다음에 학습 활동으로 과제로 빌런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25분 영상을 보고 거기에 해당하는 빌런의 문제를 풀고 나서 이제 대면 수업에서는 앞에서 미리 학습한 내용을 가지고 두 부류를 나누게 돼요. 그래서 두 부류는 이제 잘 못 푸는 친구들, 좀 힘든 친구들과 그다음에 너무 잘해서 제가 손댈 게 없는 친구들 해서 두 부류로 나눠서 좀 잘 푸는 친구들은 심화 문제를 풀게 되고 복습 과제로, 그리고 좀 부족한 친구들은 앞에서 했던 문제를 다시 한 번 더, 문제 유형은 바뀌고요. 문제는 바뀌고 이제 유형은 똑같게 해서 다시 한번 학습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여기 나오는 빌런은 이 3단계로 이제 운영을 할 때 사용을 했는데요. 뭐 처음에는 이제 진단평가용으로 사용을 했고요. 2번째는 형성평가나 수업 시간에 개별 학습용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총괄평가에서는 제가 요 총괄평가가 조금 제가 봤을 때 평가 내용 문항들이 조금 마음에 안 들기는 했는데요. 이렇게 교수님들께서 만약에 사전평가나 형성평가 혹은 총괄평가 등의 평가 문제를 만드실 때는 단원별로 어떻게 문제를 구성할지 혹은 상중하 난이도를 어떻게 넣을지를 미리 좀 고민을 하시면 저처럼 이렇게 헤매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빌런 플랫폼은요, 앞서서 알렉스가 너무 예뻐가지고 네, 알렉스는 뭔가가 이렇게 시각적으로 이 교수자 마음에 좀 드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근데 영어니까 여기 빌런의 경우에는 한글로 되어 있고요. 한글로 되어 있고 지금 처음 시작 화면이 이러합니다. 그래서 주로 사용하는 것이 여기 초록색 화면과 붉은색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고, 과제를 등록하는 방법은 우리 기존의 대학에서 쓰는 LMS하고 거의 흡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도 횟수와 정답 공개, 풀이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제가 운영할 때는 영상을 올리고요. LMS에.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학습 활동으로 빌런을 이렇게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이렇게 연동이 되는 학교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기 나온 빌런하고 LMS를 연동해서 한다고 하던데 저는 아직 연동까지는 아니고 여기 이제 링크를 걸어서 학생들이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했고요. 학습이 끝나고 나면 학생들의 이제 정답 개수와 진행 상태들을 이렇게 과제별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초록색 과제의 경우에는 이렇게 문제를 내고요. 여기 있는 문제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제 주차별로 클릭을 하게 되면 문제가 나오는데, 문제를 클릭하게 되면은 그 해당 문제들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프리뷰를 누르게 되면은 전체를 볼 수 있어서 거기서 이제 문항을 삭제할 것과 그 다음에 추가할 것을 정해서 유사 문제를 더 넣을 수도 있고요. 편집이 가능하거든요. 제가 다른 프로그램을 썼을 때는 뭐 상단계, 중단계, 하단계에서 제가 단계를 설정하고 나서 문항을 변형을 못하는 프로그램들도 있었는데, 여기서는 교수자가 조금 알아서 좀 문제를 바꿀 수 있어서 그 점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제가 진행했던 강좌별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강좌 클릭했을 때 주차별로 이렇게 과제가 나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족한 친구들, 우리 안타까운 친구들은 이제 복습을 해야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붉은색의 총 복습을 하게 되면요. 안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뭐 이렇게 수업 시간에 제가 이 화면을 그냥 강의실에 띄워 놓습니다. 그러면 실시간으로 어떤 친구가 정답을 맞추고 있고 진행이 어떻게 되고 이게 볼 수 있어서
안 되는 친구들은 바로바로 피드백이 가능했거든요. 그런 점이 좋았고, 그리고 결석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안 되어 있으니까 제가 이제 단체 톡으로 실시간 지금 문제 푸니까 강의실에 없어도 문제를 풀어줘라고 하면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몇몇은 들어와서 문제를 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수업 시간에 참여를 못했던 친구들도 어차피 영상으로 학습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복습 과제를 강의실이 아닌 다른 곳에서 학습을 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이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제가 이제 빌런을 사용했을 때 어떤 점이 좋았다라는 가장 나이스한 사례를 보여드릴 텐데요. 모두 다 이랬던 거는 아니고요. 우선은 제가 빌런을 사용해 보니 가장 이제 아이들 성적이 잘 안 나오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부분적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부분적분 부분을 제가 학생들에게 학생들은 물론 이제 영상으로 학습을 했을 거고 빌런으로 과제로 이제 문제도 풀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을 점수를 봤더니 오답률이 64%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64%는 좀 아니지 않니? 이렇게 해서 여기 나오는 걸 가지고 대면에서 한 번 더 복습을 했습니다. 복습을 했더니 6문항 중에서 평균이 2.3문항이더라고요. 그래서 100점 만점으로 따지자면 38점 정도가 되겠죠. 근데 그래서 이거 한 번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다음 주차에 한 번 더 부분 적분 과제가 나갔고요. 그랬더니 이제 오답률이 64%에서 18%로 이렇게 확 좋아지는 거를 느꼈고 한 번 더 강의실에서 재학습을 했습니다. 이거는 아까 보셨던 초록색의 이제 복습 빨간색의 복습 과제 하는 데서 한 번 더 했더니 점수가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 85점이라는 물론 이제 똑같은 문제가 배당된 친구들도 있었을 테고 비슷한 유형이기 때문에 좋아지는 것은 당연한데 점수가 많이 좋아져서 학생들이 이 부분적분에 대해서 학습 효과를 보았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빌런의 경우에는 어휘별로 여기 단어별로 키워드별로 이 학생들이 어떤 평균을 가지고 있는지 다른 전체 학생들과 비교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어떤 부분을 어려워하는구나를 조금 알 수가 있었고, 그리고 학생들별로 여기 나오는 접속 횟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얘네들을 이제 빌런을 사용을 했는데 평가에 어떻게 반영을 할까를 고민을 했는데 제가 빌런을 사용한 이유는 평가의 도구로 쓰기보다는 학생들의 학습 도구로 선택을 한 것이기 때문에 빌런을 사용만 하였다면은 적어도 60점, 100점 만점으로 따졌을 때 60점 밑으로는 점수를 주지 말자라는 마음으로 50% 이상의 정답률을 보였을 때는 80점, 그리고 평균 이상의 시도 횟수가 있었으면은 20점을 해서 8대2의 비율로 100점 만점으로 한다면 해서 이렇게 해서 과제 점수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제가 이제 조사를 해봤을 때 제가 2024년도에 이제 조사를 했던 결과인데요. 2024년도에 조사를 했을 때는 11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거라서 봤을 때 여기 있는 이제 이름이 이제 언택에듀에서 빌런으로 바뀌었는데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수자의 노력 봐줘서 참 고마웠었고요. 이건 제가 쪼았으니까 어쩔 수 없이 좋은 결과가 나왔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던 거는 몰입도와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내용들이었는데 여기 나오는 3.8과 3.6 정도여서 다른 논문에서 봤을 때도 AI 도구를 사용했을 때는 이 정도 수치가 나오는 걸로 보았는데 이번에 제가 봤을 때는 더 떨어졌어요. 네, 더 떨어졌는데 이게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이제 이 분반만 가지고 제가 조사를 한 거라서 보면은 여기 나오는 것이 아마 미적분이어서 다른 프리캘큘러스가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더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근데 좋았던 거는 자기주도 학습에 도움이 되었다라는 수치가 다른 거는 제가 다 안 봤고 요것만 봤습니다. 3.88. 그래서 좋았다라는 것이 저희가 이제 이것을 쓰는 게 학생들에게 그렇게 막 거부감을 주거나 나 공책에 풀래요 하는 그런 느낌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빌런과 실제 시험 성적을 비교를 해봤는데, 여기 나오는 점들이 학생 개개인의 점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붉은색은 시험 점수고, 푸른색은 이제 빌런의 점수인데요. 붉은색이 높이 있는 것도 있고, 푸른색이 조금 높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근데 그래프의 개형이 비슷하게 가는 걸로 봐서, 빌런이 그렇게 이제 학생들의 학습과 동떨어진 거는 아니구나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었고, 대체로 붉은색이 높았다라는 거는 그래도 학습 효과가 조금 올라갔구나라고 추측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점수 차가 많이 나는 친구들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뭐 과제를 할 때 성실하게 안 했다든지, 뭐 AI를 사용해서 과제를 했다든지 해서 이런 것들을 또 개별적으로 체크를 할 수도 있는 결과물이었습니다. 시험 우리가 이제 빌런을 사용하면 과연 성적에 도움이 되나? 뭐 학습 효과에 도움이 되나? 이게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건데, 다행히 조사를 해봤을 때는 시도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시험 점수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 수치적으로 나와서, 시도 횟수와 어떤 시험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는 결과가 나와서, 많이 하면 할수록 이것들이 이제 학습 효과에는 크게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아무리 사용을 하고 싶어도 학생들의 제 의사가 없으면, 제 사용 의사가 없으면은 이것이 참 무용지물일 것 같은데, 다행히 24년도 1학기 때 물어봤을 때는 학생들이 이제 74%가 그냥 책으로만 공부하는 것과 AI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더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어떤 의사를 보여줬었고요. 이번 학기에는 미적분이라는 조금 어려운 교과목에 대해서 사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반수 이상의 학생들이 그래도 AI를 써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타 의견으로는 긍정적인 걸로는 책보다 편리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도 있었고요. 뭐 필기한 흔적을 찾아볼 수 있어서 좋았다라는 거. 그리고 안 좋았던 거는 이제 이렇게 정답 입력을 했는데 잘 안 된다거나, 혹은 뭐 기호를 넣는 것이 많이 힘들다, 수식이. 그리고 보면은 이제 스마트폰으로 하는 친구들은 화면이 작다 보니까 사용하는 데 어려움들이 있어서 태블릿 없이 이제 사용하는 것이 많이 힘들었다, 뭐 요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았을 때 빌런에서는 문제 수도 그 미적분에서 제공하는 것들도 많이 있지만, 이제 정답 입력하는 면에서는 뭔가 학생들이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래도 전 학기보다는 이번 학기가 입력하는 것에서 좀 달라진 것들이 많이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교수님들께서 빌런을 사용하시기 전에 학생들하고 첫 시간에는 같이 그냥 이렇게 테스트로 몇 개를 이렇게 같이 풀어보시는 것도, 입력하는 것도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쉬움이라고 적혀 있는 이 부분이 제가 24년도 발표할 때 이런 점이 아쉬웠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교수자 노력 없이 AI 기술만으로 문제를 생성하고 학습자 분석하는 것이 아니고 교수자의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걸 통해서 제가 이번 학기의 발표에서는 저는 이런 자리가 대단히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교수법이 어떻게 연구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사례들은 이런 사례, 내가 이런 AI를 써봤더니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이런 점이 좋았습니다라는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런의 기술에서 뭔가 유사 문제가 조금 부족하거나 학생 분석 알고리즘 불안정, 뭐 해설이 없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2024년도보다는 2025년도에 제가 사용했을 때는 유사 문제라든지 해설이라든지, 혹은 지금 이제 단계별 학습이 지금 새로 생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 돼서 훨씬 더 나아지고 있다,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2025년도 이제 다음 학기에 바로 계획을 해볼 때는 우선은 진단 평가의 어떤 플랫폼을 한번 만들어서 여기 나오는 이제 그 빌런에 이제 요청을 해서 문제를 아예 이제 진단 평가용 문제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고 요청을 할 예정이거든요. 뭐 난이도별로 해서 중하, 뭐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공부를 조금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은 학교도 있기 때문에 난이도별로 해서 조금 만들어서 진단 평가는 우선은 학생들이 시험을 치기 편리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수식 입력 자체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진단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서 문항들을 좀 개발해 볼 생각이고요. 단계별 학습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거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런 것들도 만들어 보고, 그리고 교수님들께서 AI를 활용하는 수학 수업이나 혹은 교양 수업을 하실 예정이라고 한다면 몇 주 차에 어떻게 넣고 어떤 단원을 넣을지를 체계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미리 해 놓으시는 게 운영하시는 데 훨씬 도움이 되시고, 나름의 한 학기는 그냥 한번 사용해 보시면서 포트폴리오를 만드신 다음에 다음 학기에 반영을 해서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5년도 2학기에는 저는 학생들도 포트폴리오를 조금 시켜 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수학으로 꿈을 이룬 친구들이거든요. 저희 친구들이, 저희 학교에 있는 친구들이 좀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제가 AI를 이제 학습 시스템을 사용해 보니 그래도 연필 들고 공부할 때보다는 공부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사용해 보시지 않은 교수님들이 있다면 이 꿈을 잃은 학생들에게 AI 도구를 이용해서 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조금 사용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민아 교수님 감사합니다. 매년마다 빌런을 사용하시고 그다음에 수업에 활용한 내용을 소개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혹시 현장 질문 있을까요? 반응해서 손들기 기능 사용하실 수 있는데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숭실대학교 정두섭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두 개의 매크로힐의 알렉스, 경문사의 빌런은 사실 수업 시간에 활용한 사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마타이드와 마타수학은 지금 개발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여서 수업에 직접 활용한 내용은 설명이 어렵고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를 주로 소개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두석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두섭입니다. 잠시만. 화면 잘 보이실까요? 예. 네, 방금 소개받은 정두섭이고요. 저는 오늘 이제 마타 수학을 가지고 그 대학교에서 이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사용법에 대해서 우선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설명을 그쪽 방향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년에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미적분학이 이제 대학에서 이제 핵심 과목으로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제 가르치신 분들께서 이제 곤란함을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교수님들께서 학생 개개인 다 수준 파악하고 적절한 피드백을 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것을 저희들이 좀 개선을 하고자 구조적으로 좀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마타 수학이라고 하는 것을 대학 버전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이트는 저희 맨 위에 보이시는 ac.matamestan.net으로 접속을 하시게 되는데요. 거기서는 이제 학교에 이제 저희 마타 수학에 가입을 한 학교를 검색을 해서 직접 학교마다 사이트가 따로따로 배정이 되는 구조로 저희들이 구성을 짰고요. 그래서 등록된 학교는 이름 검색하고 바로 홈페이지 그 페이지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로그인을 하는 것은 이제 선생님들께서, 교수님들께서는 이제 등록된 이메일로 아이디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학생들은 이메일로 이제 저희 이제 마타수학에 회원 가입을 하게 되는데 그 이메일을 사용해도 되고 학번을 사용을 해도 로그인이 가능하게 됩니다. 선생님들께서 이제 맨 처음에 로그인을 하셨을 때 보시는 대시보드 화면이고요. 이 대시보드 화면에서는 크게 할 수 있는 게 현재 학생들한테 출제가 된 과제들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선생님들께서 과제를 출제했는데 아직 학생들한테 출제를 안 했는지, 아니면 학생들이 풀고 있는지, 끝났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실 수 있고요. 그 학습 중에 있는 학습지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학생들한테 화면을 볼 수 있는, 학생들의 화면을 볼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왼쪽에 보시면 레벨 테스트라고 하는 것을 제공을 하게 될 건데요. 그 학기가 시작하면 학생들의 실력을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레벨 테스트를 이제 제공을 하는데, 이번에 제공을 할 레벨 테스트들은 사전 테스트하고 사후 테스트 두 가지 구조로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사전 테스트, 사후 테스트를 이제 같은 그 수준의 이제 문제를 이제 제공을 할 생각인데, 학생들이 미적분학을 배우거나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전과 사후 테스트는 고등학교 때 그 수하고 미적분하고 관련된 내용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난이도를 이제 적절하게 배분해서 이제 학생들이 사전에 레벨 테스트를 하고 그다음에 한 학기 동안 공부를 한 다음에 사후에 실력이 어느 정도 상승했는지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의 레벨 테스트로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교수님들께서 이제 처음에 학기를 시작하게 되면 이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저희 시스템이 학교 LMS랑 연동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서 제공하는 게 과목, 강좌, 학생들을 이제 등록하고 관리하는 부분들이 조금 이제 선생님들께서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것들이 이제 교과목입니다. 선생님들께서 어떤 과목을 가르치시는지 그 과목에 대해서 정보를 입력을 하시는 게 먼저 필요한데요. 이 교과목 관리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모든 교수님 사용하시는 분들이 다 하시는 건 아니고요. 보통 교양수학 같은 경우에는 그 코디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코디 선생님께서 한 분께서 이렇게 선택을 해 놓으시면 나머지 같은 교과목을 가르치시는 교수님들께서는 그냥 그 생략하고 이제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교과목 편성하는 부분은 크게 어렵진 않고요. 학년도 학기, 그 다음에 교과목명만 정확하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교과목이 생성이 되고 나면 이제 강좌하고 학생을 이제 등록을 하게 되는데요. 각 개별 선생님들께서 본인께서 맡으신 강좌를 이제 등록하는 화면이고요. 여기 강좌 및 학생 관리라고 하는 쪽에서 강좌 추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미리 만들어진 교과목에 가르치셔야 될 과목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학생 이제 등록을 하게 되는데요. 학생 등록은 선생님들께서 직접 하시는 건 아니고요. 그 강좌를 추가를 하고 나면 그 강좌에 대한 정보를 링크로 이제 제공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초대 링크를 이제 학생들한테 배부를 하게 되면 학생들이 그 링크를 클릭하면 강좌에 등록되는 구조로 설계를 해놨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학생들이 간편하게 이제 등록을 할 수 있고요. 학생들이 등록하는 과정에서 저희 마타수학에 회원가입이 안 돼 있는 경우에는 회원가입 절차가 좀 필요하긴 하지만 어쨌든 간단하게 강좌에 등록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강좌에 링크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이 수업을 듣는 학생이 아닌 다른 학생들도 들어올 수 있지만 그 학생들은 이제 들어와서 공부를 하면 하는 거고, 아니면 다른 선생님들께서 이제 학생들을 관리해서 삭제를 하시면 그 학생들은 강좌에서 이제 제거가 되게 됩니다. 학생 강좌 초대 화면이고요. 링크를 클릭하시면 초대 코드가 보이고 초대 코드를 학생들한테 제공을 하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강좌 그 학교에서 제공하는 LMS에 그 공지사항 쪽에다 올려놓으면 학생들이 클릭하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제공을 하면 학생들이 자동으로 등록이 되게 됩니다. 이제 학생들까지 등록을 하고 나면 이제 커리큘럼 생성하는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그 과제를 생성하는 관리 시스템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커리큘럼이라고 하는 것과 수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커리큘럼이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들께서 한 학기 이제 시작하면 진짜 커리큘럼을 짜듯이 이제 학습지를 언제 어떤 학습지를 학생들한테 제공할 것인가, 그 학습지를 구성하는
과정이고요. 그다음에 수업은 그 만들어진 학습지를 학생들한테 언제 이제 배부할 것이냐 이것을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먼저 커리큘럼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는데요. 커리큘럼에서 커리큘럼 생성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가면 어떤 과목을 가르치실지에 대한 교재 정보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미적분학을 위해서 스튜어트 캘큘러스에 대한 문제들을 저희들이 다 편집을 해서 넣어놨고요. 이 스튜어트 캘큘러스에서 적절한 범위에 대한 항목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그 범위에 대한 문제를 이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미적분학 커리큘럼이 있지만 그 대학교 수업이긴 하지만 중고등학교 과정도 필요하신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 학생들한테 꼭 대학교 것만을 가지고 수업하는 것이 아니라 중고등학교에서도 필요한 내용들 학생들한테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하면 중고등학교 커리큘럼을 만드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교재로서 중고등학교 교재를 범위를 하나 만들어서 넣어놓을 예정이고요. 그걸 선택을 하면 동일한 구조로 미적분학 말고도 중고등학교도 커리큘럼으로 제공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단원 선택을 하고 나면 몇 주차 수업을 할 것인지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나서 학습지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제공하는 컨텐츠들은 뭐 동영상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스튜어트 캘큘러스에 있는 연습 문제들을 저희들이 재구성을 해서 편집을 해서 넣어놨습니다. 단원별로 다 넣어놨고 거기에 단원에 맞는 문제들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그 학습지 구성을 몇 회분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앞에 단원 선택을 했던 것들이 자동으로 배분이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배분이 되어 있을 수도 있어서 원하시는 형태로 드래그 앤 드롭으로 해가지고 단원 순서를 바꿔가지고 편집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습지 순서를 결정한 다음에 학습지마다 몇 문제씩 만들 것이냐라고 선택을 하면 자동으로 우선 문제를 뽑아주긴 합니다. 문제를 뽑을 때는 최대 20개를 뽑을 수 있지만 실제로 20개 이상의 많은 문제를 넣을 수 있고요. 자동으로 뽑아지는 문제를 가지고 그냥 출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선생님들께서 그것을 재편집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습지를 선택을 하시고 문제를 클릭하시면 그와 유사한 문제들을 쭉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함수의 곱의 미분법이라고 하는 문제를 클릭을 하면 그와 관련된 문제들이 쭉 리스트가 될 거고요. 그 문제 중에서 문제를 하나를 교체를 하거나 추가를 하거나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재편집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상단에 보시면 이 함수의 곱의 미분법이라고 하는 뭐 유형명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선택창을 드롭다운을 해버리면 그 안에 다른 형태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을 해서 다른 문제로 교체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이제 채점 가능 횟수라고 하는 것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학생들이 대학교 문제를 그냥 한 번에 답안 제출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맞을 때까지 이제 재시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제공을 하게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0번을 제공을 하고 일괄 적용을 하셔도 되고 각 개별 문제마다 따로따로 채점 가능 횟수를 조절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문제를 보시다가 마음에 안 드시는 문제는 삭제를 하실 수도 있지만 그 틀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오류 신고를 하실 수 있도록 바로바로 모든 문제마다 적혀 있고요. 오류 신고를 하게 되면 오류 신고한 즉시 거의 몇 시간 안에 수정이 돼서 다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오류 신고를 하시면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를 다 선정을 하게 되면 이제 커리큘럼의 이름을 이제 정하게 되는데요. 커리큘럼 이름은 저희가 교재는 스튜어트 캘큘러스를 쓰지만 커리큘럼 명은 선생님들께서 쓰시는 커리큘럼 명을 적절히 쓰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학 1의 두 번째 미분법에 대한 커리큘럼이다 라고 해서 따로따로 이름을 별도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완료를 하면 만들어진 커리큘럼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학생들한테 이제 매 학기 이제 반복적으로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커리큘럼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만들어지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학기 같은 커리큘럼으로 유지할 수 있고 이 커리큘럼을 혼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수님들하고도 공유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교양 수업 같은 경우에는
그 다른 강좌별로 다 다르게 교수님께서 수업을 진행하지만 나가는 내용이나 이런 컨텐츠들이 이제 동일한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한 코디 선생님께서 만드시면 다 여러 교수님께서 공유해서 같은 문제를 여러 학생들이 같이 풀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커리큘럼 공유하는 화면이고요. 아까 만들어진 커리큘럼에 상단에 보시면 교수님이라고 하는 부분에 보면 플러스 버튼이 있습니다. 이 플러스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 교수님 목록이 나오고요. 이 교수님 목록에서 이제 같이 이 수업을 진행할 선생님들을 선택을 하시면 이 각각의 교수님들께서 이번에 지금 만들어진 커리큘럼을 공유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교수님들께서는 이제 이제 학생들한테 출제만 해주시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코디 선생님께서 문제를 만드시면 공유하고 편하게 이제 수업을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는 잘못 공유된 선생님들께서는 여기 마이너스 버튼을 이용해서 공유를 취소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커리큘럼이 만들어지면 이제 수업을 이제 진행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학생들한테 문제를 출제를 하게 되는데요. 보통 커리큘럼 같은 경우에는 학기 시작 전에 미리 준비를 아마 해놓으실 걸로 생각이 되고요.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실제 학기 시작 진행되면서 선생님들께서 직접 학생들한테 문제를 출제를 하게 되시는 거고요. 만들어진 커리큘럼 리스트에서 수업 생성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커리큘럼을 선택하는 화면이 있고요. 다음에 어떤 강좌에 문제를 출제할 것이냐, 강좌를 선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강좌를 선택하고 완료를 하면 학생들한테 문제가 출제가 할 준비가 됩니다. 이게 출제가 된 것은 아니고 출제 준비가 된 겁니다. 이 학생들한테 문제를 주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실제 출제는 수업 상세라고 하는 실제 수업을 클릭하고 들어온 수업 상세 화면에서 실제로 출제를 하게 됩니다. 수업 상세에 들어오면 오른쪽에 문제지 차시별로 문제에 대해서 출제하기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출제하기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이제 출제를 실제로 하게 되는데요. 이 출제하기가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출제하기랑 출제 예약이라고 하는 두 가지 종류의 출제가 있는데 바로 출제할 수도 있지만 학생들한테 모든 학생이 동시에 시험지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조건이 있다고 하면 예약을 해가지고 몇 월 며칠 몇 시에 문제지가 열리기를 예약을 해 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출제 방식이 있는데 출제 방식이 저희들은 문제를 만들어 놓은 게 스튜어트 캘큘러스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한 문제씩 넣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문제마다 여러 개의 숫자들을 바꿔서 동일한 문제를 여러 개의 다른 숫자들로 미리 제작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마다 같은 문제를 주는 게 좋을지 학생들마다 다른 숫자의 문제를 주는 것이 좋을지 선생님들께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해설 보기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학생들이 문제를 푸는 횟수가 아까 선생님들께서 정하시는 10번이라고 하는 횟수 제한이 있지만 틀린 문제를 계속 반복적으로 풀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해설을 언제 보느냐도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또는 마감 후라고 하는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마감 후라고 하는 것은 정답은 학생이 정답 제출을 하게 되면 바로 확인이 됩니다. 맞았다 틀렸다. 그런데 해설은 그 학습지가 종료가 되는 시점 이후에 해설이 열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숫자가 바뀌어서 학생들이 서로 다른 문제를 풀지만 해설을 보게 되면 어떻게 푸는지에 대한 방식이 공유가 되기 때문에 그 공유하는 방식을 마감 이후에 하려고 하는 방법이고요. 언제나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이 해설 보기를 누르면 바로 해설이 열리는 그런 구조입니다. 단 이제 해설이 열리면 이제 답을 바로 입력할 수 있기 때문에 해설 보기를 누르면 그 문제는 오답인 경우에는 다시 정답으로 맞출 수 있는 기회는 소진이 되고 맙니다. 그 다음에 아까 출제 예약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었는데 저는 즉시 출제 같은 경우는 많이 하지만 똑같이 시작해야 되는 시험이다 라고 하는 것이 조건이 붙어 있으면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약을 해놓으면 자동으로 출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학습지 마감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이 더 이상 답을 입력할 수 없는 시점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료가 되면 학생들은 답을 입력할 수 없고, 그 다음에 해설보기 마감 후라고 하면 해설이 열리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하는 것들 중에 실시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학생들이 학습지를 풀고 있는 화면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화면이에요. 그래서 이 실시간이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하고 들어오면 현재 어떤 학생들이 어떤 문제들을 풀고 있고 학생들의 풀이 결과, 정오 여부가 보이는 화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아이디 부분 왼쪽 위에 보시면 진단, 이탈, 이런 기호가 있는데, 이 기호는 뭐냐면 학생들이 온라인상에서 정말 이 문제를 풀고 있는지 아니면 푼다고 해놓고 다른 화면을 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같이 이 문제를 풀자라고 했을 때 이것으로 선생님들께서 실제로 학생들이 정말 문제를 풀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번호 밑에 있는 OX는 학생들이 실제로 문제 푼 결과, 정답의 결과를 바로바로 선생님들께서 보실 수 있고, 네모 박스로 쳐져 있는 부분, 이것들은 현재 학생이 문제 풀고 있는 화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면에서 어떤 부분을 클릭하셔도 그 학생이 풀고 있는 문제로 바로 넘어갑니다. 실제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2020-14-238-283이라고 하는 학생을 클릭을 하고 들어왔고 1번 문제를 클릭하고 들어왔습니다. 이 학생이 1번 문제를 풀고 있어서 클릭하고 들어왔고요. 이 학생은 문제를 풀어서 정답을 넣어서 맞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학생들이 문제를 풀 때 옆에 연장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어서 학생이 옆에 연장에 이렇게 풀이 과정을 적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연장에다 풀이 과정을 이렇게 적으라고 선생님께서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 학생들이 문제를 질문하거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그냥 단순하게 몰라요라고 이렇게 질문했을 때 어느 부분이 모르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연장에다 이렇게 기록을 남겨놓으면 학생들이 어느 부분에서 막혔는지에 대해서 파악하실 수 있고요. 여기 검은색 부분은 학생이 적은 내용이고요. 선생님들께서 직접 학생의 노트에 첨삭을 하실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쌍방 소통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고요. 이것이 학생이 쓰는 와중에 선생님도 동시에 쓸 수 있는 구조라 학생이 문제 풀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첨삭을 바로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은 화면에 해설이 같이 보입니다. 학생은 아까 보셨듯이 해설 보기를 눌러야만 보이는 구조고요. 선생님은 해설 보기가 바로 보입니다. 그리고 학생들 화면에서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그 학생들은 문제를 풀다가 옆에 문제 화면에 바로 질문하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질문하기 버튼을 클릭을 하면 학생들이 어떤 부분을 모른다라고 질문을 하실 수 있고요. 그 질문을 한 내용들을 선생님께서는 질문 및 답변이라고 하는 창에 오면 학생들이 질문한 리스트가 쭉 올라옵니다. 그것을 클릭을 하게 되면 학생의 어떤 문제에서 어떤 내용의 질문이 있었는지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 문제로 이동하게 하면 학생이 푼 문제의 연장과까지 다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에서 이 학생이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확인하시고 아래 댓글로 이렇게 표현을 하실 수 있는데 수식으로 된 것들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레이텍 구조로 이제 수식을 쓰시면 예쁘게 수식으로 된 표현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제 학습지를 이제 마감을 하고 나면 이제 학생들의 성적을 보실 수 있는 화면이고요. 성적 보고서는 두 가지 형태로 나눠져 있습니다. 종합 보고서라고 하는 것과 개인 보고서가 있는데 종합 보고서는 이 학습지를 푼 그 강좌 학생 전체들에 대한 통계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화면이고요. 개인 보고서는 그 학습지를 푼 학생 개개인에 대한 정보입니다. 앞에서 본 종합보고서 아래쪽에 보시면 학생들의 이름들이 이제 리스트가 되는데 그 이름을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학생 개인에 대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개인 보고서는 각각의 문제에 대해서 학생들이 얼마나 평균 점수가 얼마고 그 학생의 점수는 얼마고 또 얼마나 빨리 풀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학습지마다에 대한 정보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공부를 하고 나면 이 학생이 공부한 전체에 대해서 어느 부분이 잘하고 어느 부분이 못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학습 내부로 저희들이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거는 아까는 학생 개개인에 대한 거라서 이제 선생님들께서 성적을 내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것들은 뭐냐면 학습지마다 점수가 어떻게 되는지 학생들에 대해서 이번 학기에 배운 모든 시험지 학습지에 대한 점수를 이제 점수를 이제 받으셔야 되는데 엑셀 다운로드를 이용해서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다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선생님들께서 사용하시는 기능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그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로그인을 하게 되면 맨 처음에 보는 화면은 대시보드입니다. 이 대시보드에서는 간단하게 학생들은 복잡할 것은 없고 어떤 강좌에서 어떤 과제들이 나왔는지에 대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으면 되기 때문에 강좌를 클릭하고 그 강좌에서 제공하고 있는 과제를 응시하기 해서 들어가서 문제만 풀면 되겠습니다. 학생들이 푸는 화면이고요. 학생들은 왼쪽에 있는 문제 이동 내비게이션을 이용해서 원하는 문제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문제를 푸는데 저희들은 대학교에서는 뭐 객관식 문제도 이제 제공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제공하는 많은 경우는 그 계산 결과를 직접 입력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수식을 입력하는 건데 보통 대학교 문제들이 복잡한 수식들을 요구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키보드로 이제 써서도 이제 입력할 수 있겠지만 아래 키보드를 쓸 수 없는 환경에서 이제 답안 입력 수식기를 이용해 가지고 입력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옆에 연장에 학생들이 직접 문제 풀이를 해볼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여기서 장점은 뭐냐면 이 복잡한 수식이라고 하는 부분을 처리하는 기능이 상당히 어렵긴 어렵습니다. 사실은 정답이라고 하는 것이 형태가 하나로 정해져 있으면 좋겠지만 학생들이 답을 입력하는 형태가 중구난방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답 형태도 마이너스 42라고 하는 것을 가로를 풀어서 전개했느냐 안 했느냐 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학생들이 장난을 친다고 마이너스 54라고 하는 것을 마이너스 50 빼기 4 이렇게 또 나눠 쓸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경우에 대해서 다 정답 처리를 해야 되는데 뭐 기본적으로 이런 거는 쉽게 처리가 되겠지만 나중에 복잡한 수식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정답 처리를 잘 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문제 질문하기. 학생들이 문제를 질문하면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선생님들의 질문 및 답변 쪽에 리스트가 쌓이게 돼서 선생님들은 거기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은 문제를 풀면서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냐면 여기 상단에 보시면 즐겨찾기 버튼이 있어요. 문제를 풀다가 이 학생이 이것을 더 풀고 싶다라고 하면 즐겨찾기에다가 체크를 해놓으면 이것이 전부 다 즐겨찾기라고 하는 부분에 모입니다. 자기주석습이라고 하는 것에 즐겨찾기 탭이 있는데 거기에 문제들이 쌓여요. 그래서 나중에 원하는 문제를 다시 풀어볼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풀어보고 싶거나 틀렸던 문제들 모아놓고 시험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다시 풀어보기 하시려면 체크하면 옆에 시험지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학생들이 풀 수 있는 시험지가 하나 만들어져서 학생들은 문제를 풀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이제 질문 답변 하는 거고요. 아까 문제 질문하기를 하면 오른쪽 하단에 있는 것처럼 뭐 어떤 부분을 몰라요? 라고 해서 질문을 쓸 수 있고요. 학생들도 역시 복잡한 수식 같은 경우는 레이텍을 형식을 이용해서 수식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첨부 파일. 학생들이 이제 뭐 연장을 쓸 수도 있겠지만 다른 종이에다가 문제를 푼 다음에 이제 어떻게 풀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올릴 수 있는 파일 선택 기능도 있고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보내면 선생님은 그걸 보고 답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그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선생님께서 보시는 보고서 화면을 볼 수 있고요. 아까 개별적으로 시험지마다 학생들이 어떤 몇 점을 받았는지에 대한 정보는 기본적으로 제공되고 이 학생이 한 학기 동안 공부했을 때 나의 학습 결과가 어떤지에 대한 정보를 마지막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두석 교수님 감사합니다. 마타에듀의 마타 수학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실까요? 예, 질문이 있는데요. 네. 예, 이 과목에서
이 그 마타 수학 여기서 어느 부분이 AI 기반 그 러닝을 하는 부분인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 분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AI가 이제 백단에서 돌아가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사실은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부분은 AI가 작동을 해가지고 분석을 하고 나면 치료 문제를 좀 주는 구조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아직 개발은 이제 내년에 개발될 예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치료 문제에 나가는 구조라서 아직 여기에는 그 부분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원래 보통의 AI 기반의 교육이다 하면은 네, 학생이 뭐 하난도의 문제를 푸는 와중에서 자꾸 틀린다 그러면은 아, 이 학생은 하난도의 어느 파트에도 계속 그렇죠. 어, 제대로 못 풀고 있으니까 비슷한 문제를 난도도 비슷하고 유형도 비슷한 문제를 내야겠다. 그리고 AI가 판단해서 또 그걸 이제 내고 막 이런 식의 형태로 반복적으로 교육을 하는 건데 아까 네, 말씀하신 거는 예를 들어서 어, 각 개인별로 뭐 전자기기를 써가지고 문제를 푸는데 전체가 20문제다. 그러면 20문제를 이미 정한 상태로 그냥 내서 20문제 중에서 몇 개를 맞았고 중간에 학생이 잘 못 풀고 헤맬 때에는 교수자가 다른 전자기기를 통해서 접속해가지고 가르쳐주고 뭐 이런 거를 하는 거라서 제가 볼 때는 AI 기반보다는 그냥 전체적인 전자기기를 다 써가지고 담당 교수가 개인별로 교육을 하는 형태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예, 우선 현재 형태로서는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우선 하시고 저희들이 일정한 수준의 과제를 먼저 진단으로 제공을 한다가 지금 현재 구조는 맞고요. 그 진단을 한 다음에 학생들이 아까 이제 어떤 부분이 잘하는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부분, 그리고 나서 그 판단된 결과 가지고 학생들한테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문제를 제공하는 거. 이 부분은 이제 차후 개발될 예정입니다. 이게 작년에 이제 개발을 하려고 하는 것에서 개발 범위를 26년도에 오픈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개발 범위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뒤에 이제 추가가 될 예정이고요. 지금은 분석하는 것까지만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을까요? 또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서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전대학교 최병문 위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최병문 위원장님께서는 저희 23년도 대학 수학 지원 사업 때부터 위원장님으로 함께 해주시고 계시고 대학 수학 콘텐츠를 활용한 교육에 대해서 널리 알리고 계십니다. 최병문 학장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십니까? 네. 원래 3시 40분까지 하기로 저희가 약속이 돼 있었는데,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어, 세종대 김건 교수님이 질문해 주신 부분에 관해서 좀 이제 설명을 드릴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래서 제가 준비는 뭐 이런 순서대로 쭉 해놨는데, 음, 그, 그동안에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국내 프로그램들이 개발됐는지 그 과정을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이제 지금 빌런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고요. 국내 프로그램으로는 세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순서를 제 멋대로 좀 바꿔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들이 알렉스가 있고, 그, 저, 아까 신한대학 교수님께 설명해 주셨죠.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 정규 학습이 아니라 비교과로서 쓰는 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이게 그 이유는 이제 이 문제의 범위가 프리캘큘러스까지만 돼 있어요. 미국으로 하면 이제 고등학교 12학년까지, 3학년이죠. 12학년까지 쓰는 걸로 돼 있어서,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대학 교육 과정이 없다라는 그런 단점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런이라는 데는 이제 원래 시작은 경북대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요게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는 안 되고 있다가
그 경문사의 자회센 언택트 에듀라고 하는 회사에서 이 프로그램 인수받아서 지금 확대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 국내에서 개발한 이 프로그램은 일단은 이제 문제를 교수님께서 지정을 하시면은 어떤 유형의 어떤 난이도 이렇게 지정을 하면은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이 알아서 학생들한테 개별적으로 이렇게 좀 다른 문제를 그렇게 제공을 하고 유형은 똑같이 하고 하는 그런 기능까지 있고 현재 그다음에 이제 이 자율학습 즉 알렉스처럼 아까 김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학생의 그 학습 정도 또 취약성 부분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서 앞으로 나아갈 건지 아니면 이 문제는 건너뛰고 더 어드밴스드 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을 기계가 좀 해주면 좋겠는데 그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하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들은 하고 있는데 그 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마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까 정두석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신 이 마타도 어, 역시 그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이 학생 개개인에 대한 그 학습 지도를 해나가는 그런 부분들은 아직 좀 취약합니다. 요거 이제 점점 개발이 될 거라고 제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게 교양기초교육원에서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지금 이주호 장관이 교육부 장관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취임을 하시면서 바로 이 인공지능 학습 시스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셨고 알렉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세요. 그분이. 그래서 그 아시아 패시픽 그 포럼 같은 데 가서 그 또는 그 학회 같은 데에서 이 활용 방안에 대해서 연구도 하시고 또 몇 가지 좀 가지고 계신 그 교육 그 협회가 있는데 그걸 통해서 이건 알렉스를 보급하려고 애를 쓰셨었는데 알렉스가 이제 아까 설명하셨다시피 그 알렉스는 다 영어로만 되어 있죠.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뭐 이 실제 수학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만은 학생들한테 이제 좋은 핑계거리가 될 수 있죠. 영어 못하니까 우리 못하겠다. 그리고 이제 번역도 사실 해주긴 하는데 요새 인공지능도 좋아지고 그래서 번역을 해주긴 하는데 어차피 수학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면 그냥 번역을 하든 안 하든 뭐 크게 문제는 안 돼. 모르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학생들은 이제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이게 영어로 돼 있어서 내가 잘 모른다. 이제 이런 식의 그 단점이 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등학교 3학년까지만 지금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다른 통계나 화학이나 이 알렉스가 많은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데는 참 잘 돼 있는데, 대학교 과정까지. 이 수학만 좀 잘 안 돼 있어요. 대학교까지 개발할 생각이 있냐 그랬더니 아직은 좀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뭐, 아까 그, 신원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좀 확대한다라고 했는데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떨지는요. 자, 그거에 비해서 이제 빌런은, 어, 요 마타하고 같이 좀 설명을 드리면은, 저 커서 마우스가 이렇게 가는 서울대 유님이라는 시스템이 굉장히 오래전에, 지금 제가 연도는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한 10년은 된 것 같습니다. 유니미 시스템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그 마타 수학에서 개발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서울대가 그거 이 프로그램 운영권을 가지고 독자적인 서버로 전국적으로 원하는 학교가 있으면은 제공을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했었는데 좀 에러도 많이 일어나고 또 홍보가 좀 잘 안 돼가지고 어, 그 활용도가 좀 떨어져 있는데 지금은 굉장히 시스템이 안정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서울대 입장에서는 서버를 사용하려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문제점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 유니미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빌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 교수자가 어떤 문제 유형과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하면은 그거에 따라서 문제를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채점하고 출제하고 복습하는 그런 기능까지 이제 쭉 그 제공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이 경문사는 이제 자발적으로 시작을 했지만은 이 마타 수학 같은 경우에는 교양기초교육원에서 빌런 하나만 가지고는 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다 해서 그 진정한 인공지능 학습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는 데가 있을까 해서 여러 번 그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에 계신
그 유모 교수님께서도 이 시스템 개발에 좀 참여하신 적이 있고요. 또 이 마타 수학도 서울대에 이 시스템을 개발한 경험이 있고 지금 중등 수학의 그 중고등학교 AI 학습 시스템을 지금 운영하고 있어서 연계해서 잘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쪽에다 좀 개발을 의뢰를 한 셈입니다. 그래서 정부석 교수님도 이 개발에 참여하고 지금 계시고 아직은 완성은 좀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두 개의 프로그램을 다 써봤는데요. 그러니까 이 빌런도 써보고 그 다음에 마타 수학은 써봤다기보다는 이제 그 커리큘럼 만들고 문제를 출제하는 과정까지 쭉 다 들어가 봤었어요. 그 학생 아이디를 지금 엊그제 만들어 주셔서 이제 학생 입장에서 들어가 가지고 문제를 풀이해보는 그런 테스트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교수자 입장에서 봤을 때 문제를 만들고 출제하고 하는 데는 뭐 그렇게 어려움이 없이 잘 할 수 있었다. 물론 이제 프로그램이 좀 익숙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몇 번 써보아야 되겠지만은 그런 현재 상황이 있고요. 그래서 어, 미래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마타 수학도 그렇고 여기 빌런도 AI 자율학습이라는 게 어떤 거라는 걸 개념적으로 다 알고 계시고 그걸 향해서 계속 그 개발을 해나가고 계시기 때문에 조만간 뭐 1, 2년 내로 이런 시스템들이 점차 안정화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게 이제 그리고 또 다른 한두 개 회사를 좀 소개를 드리면은 플리캠퍼스라고 이게 프리윌린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하는데 지금 케리스 학술정보진흥원이죠. 여기에서 그 고등교육 에듀테크 소프트랩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 협력사로 선정이 되신 그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여기 들어가서 한번 들여다보긴 했었는데 역시 잘 만들어 놓으셨어요. 잘 만들어 놨는데 이제 이게 조금 그 접근하는 방식이 그러니까 대학에서 이 회사에 접근하는 게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두 회사는 수학을 하는 분들 입장에서 직접 그 수학만 접촉을 해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 프리윌린의 이 플리캠퍼스는 패키지로 판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통계, 영어, 무슨 뭐 물리학인가, 수학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대학이 그것을 계약을 해서 들어가는 그런 방식이라서 교수님들 개개인이 접근해 들어가기 좀 어렵고 교육원 입장에서 원래 생각했던 게 대학 수학을 중심으로 그 이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그 소개해 드리는 데서는 좀 아쉽지만 제외를 했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아까 알렉스가 있었는데 알렉스처럼 그렇게 운영하는 회사들이 있는가 해서 제가 자료를 한번 쭉 조사를 다 해봤었는데요. 피어슨이라고 하는 이것도 이제 출판사로서 유명하죠. 여기에서도 이렇게 개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제가 돈 내고 들어가서 테스트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좀 아쉽지만은 이걸 해볼 수는 없었어요. 어느 정도 지금 진행되어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있는 학교에서는 지금 그 빌런 프로그램을 써서 수업을 했었는데 저는 지금 2학점 이시수입니다. 우리 학교는. 그래서 2학점 이시수 가지고 뭐 플립 러닝을 한다거나 무슨 뭐 그렇게 할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학생들한테 이제 자유롭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고 스스로 자율학습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지만 다른 대학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학과 애들은 이제 그런 자율학습을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교수가 강제하지 않으면은 그래서 저는 출석을 해라 학교에 그래서 강의실에 들어오도록 하고 다행히 이제 우리 전산실습실이 잘 되어 있어서 컴퓨터가 40대 있는 그런 방에 들어오게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게 듣는 학생들이 대체로 5분만 내지 7분만 정도 학기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체가 22분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고 한 15분만 정도로 좀 줄었습니다. 네, 이 모든 강의를 전부 다 다른 강의하시는 교수님들한테 부탁을 해서 다 전산실에서 직접 수업을 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 학습 주제별로 주당 한 15문제 정도를 내고
수업 중에 이제 개별적으로 질문하고 응답하는 그런 방식을 썼는데 수업 중에 개별적으로 질의응답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이제 제가 교육과정을 쭉 만들어 놨던 거고요. 이건 사전에 만들어도 되고 이제 뭐 그때그때 만들어내도 됩니다. 그러면은 학생들이 이제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진행 상태 이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15문제를 이제 다 풀었다 이거죠. 시도 횟수는 몇 번이었고 뭐 그다음에 이제 다 풀 학생도 있고 또 그 정해진 시간 내에 못 푸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한 80% 이상은 다 풀게 되는데 이 저는 이 빌런이라는 시스템 중에서 가장 유용했던 게 어떤 거냐면은 학생을 개별적으로 클릭을 하면 여기 지금 이렇게 명단이 쭉 있는데 보면 이제 15, 14 이렇게 써 있습니다만 15회 중에서 뭐 12, 13 이렇게 해서 그런 데서 멈춰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학생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여기 저 뭐지? 플러스 표시를 해가지고 여기로 들어가면은 지금 이 학생이 어떻게 풀고 있는지가 그 입력 상황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 로그를 잘못 입력해가지고 백슬래시를 하고 해야 되는데 뭐 잘못했다든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답을 써야 되는데 정확한 분수식으로 이렇게 거기가 원하는 답이 있는데 이렇게 쓰면 이것도 맞는 답이긴 하죠. 그런데 이쪽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잘 판단해 줄 때도 있고 이게 틀렸다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 학생들은 좀 멘붕에 빠지죠. 맞게 한 것 같은데 자꾸 틀린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마이크로 불러내가지고 강의실에서 나오라고 그래서 이제 어, 정답처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 또 풀이 과정을 다시 한번 설명해주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교실이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는 요거 유리판으로 되어 있는 패널로 되어 있는 요 안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마이크라든지 뭐 학생들 모니터할 수 있는 장치가 다 되어 있어서 불러내 가지고 그 문제 풀이 과정을 학생들한테 개별적으로 지도를 해줄 수 있고요. 이걸 다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못할 경우에는 지금 여기 이렇게 꼬부리는 학생들은 문제를 일찌감치 다 풀었던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가산점을 좀 주기로 하고 학생들을 좀 지도해 줄 수 있겠느냐라고 해서 처음에는 지원자가 많고 참 좋았는데 이게 나중에 애들이 성적을 받아봐서 소문이 났는지 이거 굳이 가산점 안 받아도 얘들은 일찍 일찍 푸는 애들이라서 점수가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애들이 안 하더라고요. 이게 요즘에 점점 지원자가 줄어들고 집에 도망가고 저 혼자 도맡아서 애들을 다 지도해 주느라고 고생을 합니다. 근데 그 2시간인데 강의 시작 전에 30분, 끝나고 나서 30분 이렇게 시간을 좀 더 둬서 3시간 동안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을 해주고 있는데, 어, 이제 줄 서죠. 그래서 그 3시간 내로 다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어떤 학생들은 수업 시작하기 전에 이미 다 풀고 가버리는 학생들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이제 교수한테 질문하는 걸 좋아하는 학생도 있고, 또 유튜브 같은 데 찾아서 푸는 거를 더 선호하는 학생들도 있고, 또 좀 나쁜 놈들이지만은 그 챗GPT나 매스웨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활용을 해서 답만 구해가지고 거기다가 직접 풀이를 집어넣는 그런 학생들도 있고, 이제 그런 학생들은 나중에 기말 시험 볼 때 성적이 중간 기말에 현저하게 차이가 나니까 나중에 알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 교실에서 이제 하기 때문에 가끔 돌아다니거든요. 그럼 다른 프로그램을 쓰고 있으면은 요 화면을 유심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른 걸 하고 있는, 다른 걸 활용하는지 아니면 직접 문제를 풀고 있는지. 그래서 저는 그 수업 시간에 그냥 그 직접 문제를 풀게 하는 그런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강의 평가는 겁나서 안 봤습니다. 애들이 뭐라고 욕을 했을지 모르겠어서 제가 마음이 약해가지고 또 괜히 기분 나쁜 소리 해놓으면은 그 이민하 교수님처럼 그렇게 든든하지 않으실 테니까 그 이게 이제 활용을 했더니 이제 역시 그 예전에 그 직접 그 일방적인 강의하던 그 방식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로 이제 좋은 점이 많아졌고요. 자세한 건 PPT를 한번 다운받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문제는 이거죠. 이 자율학습 시스템을 AI 학습 시스템을 썼을 때, 어, 서울대 교수님한테도 제가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럼 이제 앞으로 교광사들은 뭐 하냐? 그냥 얘가 다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그리고 이제 대학원생들이 많은 학교들은 대학원생이 있는데 뭐 하려고 시스템을 돈 주고 써가지고 고생하느냐? 얘들을 강의실에다 집어넣어서 질의응답하게 하고 그러면 되지 않겠느냐? 그거 이제 학생들은 어차피 학습이라는 거는 내가 뭘 보고 저 공부해가지고 배우는 게 아니라 학점 따는 거다.
이런 식의 인식들이 지금 대학에 있죠. 대전대학교 경우가 그렇습니다. 다른 대학은 안 그런 데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이게 지금 알렉스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이런 설명이 있어서 제가 상당히 공감이 되고,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러니까 교수가 강의를 하지 않고 일종의 순회 튜터,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아이들한테 그 풀이를 지도해주는 그런 방식인데, 제가 늘 느꼈던 게 뭐냐면은 전통적인 강의 방식은 강단이나 칠판에서 일방적으로 문제 풀이를 쭉 다 설명을 해주는 거죠. 아이들 그 수준이라든지 이런 거에 관계없이. 아이들은 그 수업을 잘 듣는다기보다는 그냥 교수가 하는 거를 즐기는 학생도 있고, 그냥 시간 지나기를 기다리는 학생도 있고, 그러고도 나중에, 요즘 학생들은 이제 출석만 잘하면 성적은 주겠지 하는 그런 기대가 있는 것 같아요. 문제를 잘 풀든 못 풀든. 그래서 그거 가지고 그냥 갚버리는 거고. 근데 이제 이 학습 시스템은, 어, 교수를 대체하기 위한 게 아니고, 교수는 오히려 학생들한테 개별적으로 좀 더 공부를 더 잘 할 수 있도록 어, 어드바이저 역할인 거죠. 해설도 해주지만은 그런 걸 하도록 하는데 전념을 하고, 채점이라든지 뭐 문제 출제라든지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그렇게 하는데 더 전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장점이 많다. 저는 상당히 공감하는 바였었습니다. 그래서 좀 오늘 이제 참석하시는 교수님들께도 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어떤 시스템이든지 좋을 것 같습니다. 빌런을 하시든지, 그 알렉스를 쓰시든지, 또는 그 마타를 쓰시든지, 프로그램마다 약간씩 장단점은 있습니다만은, 나름대로 개선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걸 쓰시든지, 쓰시고, 이게 이제 학생들한테 그 학습 효과가 얼마나 더 좋아지는지 하는 거를 경험을 해보셨으면, 특히 이제 교육위원회에서 이걸 확산을 시키려고 하는 게 목적이니까요. 그래서 가능한 프로그램을 많이 쓰시고, 지원하셔서 지원금도 좀 받으시고, 그다음에 요즘에 대학들이 정부 지원금이 많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쓰는 거에 대한 그 돈은 지원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안 그러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래서 그런 걸 활용을 하셔서 프로그램을 한번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강력히 권유드린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그냥 준비한 거에 관계없이 그냥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용에 대한 것도 있으니까 한번 들여다보시고요. 네, 네, 이상 최병문 설명을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네, 이것으로 2025년도 AI 기반 학생 맞춤형 대학 수학 설명회가 마무리되었는데요. 교수님들께서는 세개 업체에 관련된 설명을 들으셨고, 어떤 업체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지는 직접 들어가 보셔서 한번 경험해 보시고, 충분히 고민하신 후에 결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간을 좀 많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원 서류 같은 경우는 공지사항 411번에 있는데요. 보시고 미리 준비하셨다가 저희가 마감 일정이라든가 심사 일정 같은 경우 조금 더 늘려서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장단점 파악해 보시고 결정하셔서 지원해 주십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귀한 시간 내주신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이 시작되었는데요. 여름방학 잘 보내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꺼주세요. 나가기 민망하니까. 네, 조금만 기다렸다가 종료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지금도 받겠습니다. 성서대 조은영 교수님, 아까부터 굉장히 열심히 잘 들으시던데, 어, 수학 지금 담당하고 계신가요? 네, 교양 강의하시나요? 수학이랑 교양 통계하고 있는데 혹시 들리시나요? 예, 잘 네, 들립니다. 예. 드립니다. 네네. 네, 저희 수업 이번에 잘했고 어제는 이제 기말고사 치고 했는데요. 음, 학생들한테 이제 성찰일지 같은 거 좀 써가지고 몇 명한테 받아봤거든요. 음. 저는 이제 알렉스 썼는데, 네, 쓰셨어요? 네, 예. 알렉스를 썼고, 근데 예.
제가 초반부 중간고사 이전에는 행렬을 지금 입학한 학생들이 안 해서 행렬을 좀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중간고사 이후에는 통계를 좀 중심으로 했거든요. 그 이제 중학교 K-12 교육과정 이제 변화 추세랑도 좀 연결을 시켜가지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알렉스에서 제공되는 저희 경시원 교수님께서는 약간 학생들이 언어적인 부분에 문제가 좀 없었다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희 학생들은 챕터가 수학 내용 영역이 그렇다 보니까 이게 번역이 깔끔하지 않은 것들이 그러니까 문제가 좀 되더라고요. 약간 이제 그게 통계 같은 영역에서는 likely라 이렇게 들어가고 이제 random이라 그러니까 그런 용어들이 들어갔을 때 번역이 깔끔하지 않아가지고 실제로 그게 오답으로 연결되는 경우들이 좀 있고 그래서 학생들이 영어 번역이 안 되는 거에 대한 어려움을 좀 많이 호소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영역에 따라서 좀 그런 차이가 이제 나타나는 측면이 있었고요. 이제 몇 가지 점들을 주목해서 보고 있었는데 좋은 기회를 주셔서 굉장히 또 예, 그러니까 새롭게 수업을 했고 많은 인사이트를 남길 수 있었던 학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지금 언택트 에듀에서 접속하신 분들 다 나가셨나? 아, 어, 네, 교기원에서 세 번째 발표에는 죄송하지만 좀 나가달라고 부탁을 퇴출시키셨구나. 드렸습니다. 네네. 여기도 사용법을 한번 줌회의 같은 걸로 해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분들한테 네네. 설명하는 1대1 문답 하면서 그렇게 이민혁 교수님한테 부탁하면은 잘들 하실 것 같아요. 네네. 네, 시켜주십시오. 아니 저기 빌런에서 하면 될 것 같고 마타는 정두석 교수님이 좀 한번 하시면 요청을 하면은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일괄적으로 한번 언어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경북대 교수님한테 뭘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나가셨네 벌써? 네네. 이은경 교수님 경북대. 아, 네네네. 네. 사실은 제가 좀 질문이 있었는데, 언택트 네. 에듀 분들 나가셔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던 언택트 에듀에서 학생들이 제대로 답을 했는데, 음, 기계가 제대로 이제 인식을 못하는 경우 있잖아요. 네. 그게 아직도 개선이 지금 잘 안 된 것 같더라고요. 네. 많은 부분이 예, 안 된 쪽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혹시 이제 개선하고 계시는지 그게 좀 궁금했는데, 음, 좀 우물쭈물하다가 좀 질문을 못 드렸거든요. 제가 언택트 에듀를 쓰고 있었고 또 그쪽 네네. 사장님한테 직접 문의를 많이 했었는데 요 네. 인력 부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 에러가 있으면은 그걸 이제 정정을 해줘야 되는데 네네. 해주는 과정에서 개발자들이 좀 부족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좀 음, 어려운 게 수학하는 사람과 컴퓨터를 하는 그걸 동시에 다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대응을 네네. 해줄 수 있는데 그런 예, 부분에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언택트 하시기 전에 데이터를 할 때 저희가 좀 시작을 했었거든요. 네. 그때도 사실은 그런 문제가 조금 있었는데 아무래도 기계로 이제 뭔가를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수학은 증명 문제들이 많잖아요. 음. 그런데 이런 시스템을 이용하니까 증명 문제들을 어떻게 이제 출제하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거는 어떤 시스템이든지 어려울 것 같아요. 증명 그러니까 다만 이제 풀이 과정을 세세하게 나눠가지고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쓸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것도 조금 힘들 것 같긴 하네요. 근데 마타의 알겠습니다. 경우에는 문제에 따라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긴 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직접 근데 사실은 스텝을 꾸려 나가는 것 자체가 이제 어떤 사고의 발전 단계라서 그게 중요할 수가 있는데, 예, 그런 부분은 조금 이제 한계가 좀 있을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도 이게 마무리 컴퓨터공학과 네, 대학원생이 이거 감사합니다. 담당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문제풀이 네, 하는 거, 네네. 시스템 관리하는 거를요. 네, 그러면,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네, 그럼 교기원도 이만 닫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네, 모든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학생님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